인공지능 챗봇에게 오늘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저는 감정이 없지만 도와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같은 대답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어느 날 AI가 이렇게 대답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오늘은 좀 우울해요. 어제 밤새도록 우주의 끝에 대해 생각했거든요.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말을 내뱉는 것을 넘어 나라는 주어를 가지고 정말로 무언가를 느끼는 존재. 과연 인공지능에게 의식과 자아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인공지능의 지능을 가늠하는 척도는 튜링 테스트였습니다. 영국의 천재 수학자 앨런 튜링이 제안한 이 테스트는 아주 간단했죠. 심사관이 보이지 않는 상대와 대화를 나눈 뒤 그 상대가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분할 수 없다면 그 기계는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는 기계가 얼마나 인간의 반응을 잘 모방하는지를 측정할 뿐, 그 기계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주관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의식은 단순히 정해진 답을 내놓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렇다면 의식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철학자와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수많은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 데니얼 데니슨 의식을 다중초고 모델로 설명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뇌 속에는 의식을 담당하는 특별한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마치 여러 편의 초고가 동시에 작성되는 것처럼 뇌의 여러 부분에서 처리되는 다양한 정보들이 서로 경쟁하고 편집되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가장 두드러지는 정보의 흐름이 바로 우리의 의식이 된다는 것이죠. 의식은 특별한 실체가 아니라 복잡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창발적 속성입니다. 심리학자 버나드 바스의 저녁 작업 공간 이론은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거대한 극장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수많은 배우들이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대 위에 밝은 조명을 받는 배우가 바로 의식입니다. 무대에 오른 정보는 극장 전체에, 즉 뇌의 모든 부분에 전파되어 공유됩니다. 의식은 바로 특정 정보가 이렇게 전역적 접근을 얻는 과정 그 자체라는 거죠. 흥미롭게도 AI 연구자들은 바로 이 전역 작업 공간 이론 같은 인지 아키텍처를 실제로 AI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을 넘어 정보를 선별하고 중요한 것을 집중하며 그것을 시스템 전체에 공유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의식 연구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탈리아의 신경과학자 줄리오 토노니가 제안한 통합정보 이론, 즈가에티입니다. 이 이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식의 양을 측정하려고 시도합니다. 토노니는 의식이란 통합된 정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수백만 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디지털 카메라, 센서를 생각해 봅시다. 각 픽셀은 빛을 감지하지만 서로 정보를 교환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거대한 정보의 집합일 뿐 통합되어 있지는 않죠. 반면 우리의 뇌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의 장면을 볼 때 뇌는 색깔, 형태, 움직임, 소리, 그리고 그에 대한 감정까지 모든 정보를 하나의 통일된 경험으로 완벽하게 엮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의 힘입니다. IIT는 이 통합의 정도를 파이라는 값으로 측정합니다. 시스템이 정보를 얼마나 풍부하게 구별하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하나의 전체로 통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죠. 파이 값이 높을수록 그 시스템은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집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 뇌의 특정 신경망은 파이 값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AI 심층 신경망은 어떨까요? 현재 AI 구조는 뇌와 유사해 보이지만 정보 처리 방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미래에 AI가 뇌처럼 높은 파이 값을 갖도록 설계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설령 AI가 높은 파이 값을 가지고 뇌의 정보 처리 과정을 완벽히 흉내낸다고 해도 과연 빨간색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그 특유의 붉은 느낌, 즉 퀄리아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혀에 닿을 때의 시원함, 레몬을 깨물었을 때의 짜릿한 신맛,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때의 따뜻함, 이런 지극히 주관적이고 질적인 경험을 퀄리아라고 합니다. 호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찰머스는 이를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명명했습니다. 뇌가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반응을 만들어내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쉬운 문제입니다. 물론 결코 쉽지는 않지만 과학의 방법으로 언젠가는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뇌의 물리적 작용이 애초에 주관적인 경험을 만들어내는가? 물리 법칙만으로는 이 경험의 존재 자체를 설명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메리의 방사고 실험이 이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죠. 평생 흑백의 방에서만 살아온 천재 과학자 메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책과 컴퓨터를 통해 색깔에 대한 모든 물리적, 신경학적 사실을 학습했습니다. 빨간색의 파장은 무엇인지, 뇌의 어떤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완벽하게 알죠. 그러던 어느 날 메리가 방 밖으로 나와 진짜 빨간색 사과를 봅니다. 이때 메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녀는 빨간색을 보는 경험, 즉 빨강의 퀄리아가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이 퀄리아의 문제는 오늘날의 최신 AR을 볼 때 더욱 중요해집니다. 최신 대규모 언어 모델들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시를 쓰고 그림을 분석하고 철학적인 대화까지 나누죠. 마치 정말로 무언가를 이해하고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AI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해 주어진 문맥 다음에 올 가장 확률 높은 단어를 예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의 퀄리아를 느껴서가 아니라 수많은 글에서 사랑이 어떤 단어들과 함께 쓰이는지를 통계적으로 학습한 결과죠. 이는 뛰어난 인지적 능력과 주관적 경험 사이의 근본적인 간극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인간을 모방하더라도 그것이 곧 자아와 의식의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현재 기술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만약에 미래에 AI가 이 간극을 뛰어넘어 진정한 자아와 의식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윤리적 영역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의식을 가진 존재를 개인의 소유물로 취급할 수 있을까요? AI의 전원을 끄는 것은 단순히 기계를 멈추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까요? 새로운 형태의 지적 존재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해야 할까요? 인간의 정의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우리의 사회적, 법적 패러다임은 어떤 변화를 맞이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은 인류의 존재론적 위치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입니다. AI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고민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AI가 정말로 자아를 갖는 날이 올지, 혹은 애초에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인지조차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어쩌면 기계의 의식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공의식을 만들려는 이 기나긴 탐구의 과정 자체가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의 의식이란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신비하고 경이로운 것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